이번 코너는 각 분야 최고 중에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엄마와 아이를 위한 육아 문제를 나눠보는 대한민국 육아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독서교육 지도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참 화제가 됐었죠. 예, 대단했었어요. 독서가 참 중요하지만 그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가르쳐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됐던 그렇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더욱더 심층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독서교육 3단계를 주제로 독서지도 전문가 조은경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정말 독서가 네.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렇죠? 그쵸. 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정말 공부도 더 잘하고 논술 같은 거 시험 볼 때도 아주 또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저희가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깊게. 텐데 그 이유가 요즘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요. 예전에 저희만 해도 사실은 암기 위주, 조영구 씨 때는 그랬고요. 무조건 외웠어요. 네, 저희는 난. 약간 바뀌었어요. 저는 수능 세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력을 조금 더 필요로 했다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다각도로 통합적인 그런 교과 과정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예, 어떤가요? 요즘에는 교육 과정이 달라지면서 통합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한 영역의 책을 위주로 잘하던 아이가 영재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영재라 이름이 불려집니다. 아.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책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책을 읽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는 건 책을 일상생활 속에 집어넣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화장실에 가는 건 일상생활인데요. 사실 책을 읽는 걸 그렇게 일상생활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렇죠. 연중 행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책 진짜 1년에 한 권 읽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큰 맘 믿고 먹고 책을 읽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또 뭔가 시험 준비를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사실은 목적에 의한 책 읽기는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머리에 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내면서 자투리 시간에 책을 곳곳에 놓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책을 읽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이번에 네. 100일 동안에 33권 책 읽기에 도전하신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네. 그렇게 읽으려면 틈틈이 읽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틈틈이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께 100일 동안 33권 읽기라는 독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방에 한 권 넣고 다니고 그냥 사무실 테이블에 하나 놓고 틈틈이 읽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사무실에 나가는 시간을 30분 당겼습니다. 그래서 30분 당겨서 책을 읽으니까 훨씬 좋았는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텔레비전 봤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진 않았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책을 읽어라. 네.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뭐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이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독서 이력제 때문이라고 네? 한다고 하는데요. 독서 이력제? 예, 이 독서 이력제를 뭐 대비해서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워낙 독서 이력제를 어머님들이 워낙 많이 준비하고 계셔서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집중하신 어머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독서가 되거나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입시나 특목고에서 보통 많이 반영이 되니까 요즘 적지 않은 초등학교에서 1000권 책 읽기 독서 프로그램을 네? 진행을 할 만큼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독서 이력제의 핵심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책을 읽었느냐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꾸준함이 이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 얼마나 많은 영역의 책을 읽었는가, 또 책을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주었느냐에 따라서 네. 아이의 독서가 달라지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입시에 맞추어서 책을 독서를 따라가지 마시고 나라에서 12년의 이력 관리를 보겠다라는 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결정적인 시기에 네. 독서를 습관을 몸에 배게 하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이력제라는 것은 이제 본 책을 뭔가 포트폴리오화를 해서 네.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좀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는 건가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에도 활용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성찰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꾸준하게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를 보기 때문에요. 네. 입학사정관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독서에는 다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방법, 그냥 진짜. 무작정 읽으려면 저 무작정 읽었어요. 조영구 씨는 한 페이지를 넘어가기가 난 어렵죠. 진짜 5페이지 읽으면 화가 네. 나. 앞에 못 내용 다시 넘어갔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진도가 안 나가요, 책이.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흔히 다독,
아시죠?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리고 속독 빨리 읽고 정독은 깊이 읽고를 권하는데 먼저 다독은 근데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가요? 네. 다독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둔 습관을 들여주는 게 다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읽다 보면 사실 책과 친해진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책과 친해지는 습관을 들이는 건 다독입니다. 왜냐하면 책과 친해지려면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많이 읽는 것만 가지고 저는 다독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네. 저는 다독을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읽기가 다독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아. 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꼭 이 책만 가지고 맞아요. 와요. 봤던 걸 계속 네. 계속 보더라고요. 항상 이 책만 예. 보여달라 하고 다른 책을 잘 보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책을 한 번 읽었다고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 맞아요. 읽을 때마다 다르고요. 아마 우리 신재현 씨도 아이들 우리 정우 보여주시다 보면 네. 어머 이런 그림이 있었네? 이런 맞아요. 장면이 있었네? 네.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는 그 책을 통해서 한 권인데 여러 가지를 느끼고요. 내가 당한 상황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책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남자아이들은 공룡만 봐요. 공룡책만. 자동차가 나오는 책만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려요. 바닥 칠 때까지 보여주세요. 끝까지 네, 맞습니다. 질릴 때까지 보지 네. 말라고 하지 말는 게 아니라. 아. 왜냐하면 아이가 한 권의 책을 통해서요.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도 기르고 문단을 파악하는 능력도 기르고 전체 스토리를 파악하는 능력도 기르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림 한 점만 나왔을 뿐인데도 정말 많은 걸 얻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공룡을 좋아해요. 그러면 공룡에 관한 책을 보여주면서 공룡과 관련된 역사 그리고 과학 그리고 공룡이 있었던 지역을 같이 보여주게 되면요.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우리 아이는 자동차만 좋아해요.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의 자동차 그리고 그 나라의 자동차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점이 다른가 예를 들어 요즘에 우리나라의 레저가 뜨면서 레저용 자동차가 뜨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다라는 두 번째 의미고요. 네. 세 번째는 다양한 영역의 책 읽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보시면 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는데 입만 사른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학습하고 연결 안 되는 아이들이요. 그런데 그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통합으로 바뀌었어요. 영역과 영역이 결합이 되고 또 그 영역이 다른 영역하고 결합이 돼서요. 융합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책 읽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머님들은 창작동화 읽어주시고 전래동화 읽어주시고 명작동화를 읽어주셨는데 막상 2009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요. 네. 이소연이 등장을 했어요. 이소연 씨가. 우주. 네, 맞습니다. 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한 장에다가 소개를 하고요. 네. 그 단원의 본문의 주제가 누가 가장 먼저 우주에 갔을까라는 라이카라는 개를 소개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닐 암스트롱만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통합교과로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다양한 영역을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유, 네. 시사도 네. 능해야 되겠네요. 또 네. 아이들이 할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이번 속독에 좀 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도 네. 책을 자꾸 못 읽으니까 속독 학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길 다녀가지고 책을 좀 빨리 읽어보고 싶은 생각에 그 어떤 속독을 좀 배웠던 적이 있던데 그게 도움이 네. 됩니까? 책 읽는데? 네, 저는 사실 다독을 하면 속독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더 다양한 영역을 읽을 수 있고 그래요? 또 빠르게 읽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럼 빨리 읽을 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저는 어머님들이 일단 속독학원의 광고를 보시면 정말 많이 문의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빨리 읽으면 뭐예요? 내용을 모르는 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 문제 질문을 읽고도 답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오답을 적는 경우도 네, 많고요.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독학원을 선택하시더라도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다양한 영역의 책을 먼저 읽혀주시고 네. 다독을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많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읽다 보면 예 그럴 것 같아요.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도. 예. 아, 정말 다독하게 되면 속독은
자연스럽게 된다. 네, 세 그런 번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정독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른들도 어려운데 사실 아이들을 정독을 시키기는 정말 어려울 것 정독하면 같아요. 졸려요. 아유, 예.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다독하고 속독하고 정독은 하나의 사이클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다독을 하다 보면 속독이 되고 다독과 속독에서 정독이 되니까요. 이 정독의 단계야말로 정말 독서에 있어서 최고봉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아이가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고 작가와 혼자 대화도 하고요. 작가가 쓴 글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해력, 추리력, 그리고 관찰력까지 늘어가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나의 생활에도 대입을 시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독은요. 저는 네. 무조건 어떤 정독을 하는 습관보다는 다독, 그리고 속독, 그리고 정독 이 단계로 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네. 많은 어머님들이 읽기 독립을 좀 많이 원하세요.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읽어주지 않았으면 달라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읽으면 네, 좋겠어요. 이런 참, 말씀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에 있는 엄마들은 초등학교가 졸업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걸 부모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의 생각도 아빠의 생각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 시간만큼 우리 아이하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 아이가 읽기 독립이 된다는 건 한글을 떼어서 책을 읽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네. 아이가 혼자만의 독서 삼매경에 빠지고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정말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그리고 가끔 자는 것도 잊을 만큼 그 시간이 아까워서 책에 빠지게 하는 매력에 갖게 하는 것. 그 단계가 정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독, 그 속독, 정독 모두 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일단 다독으로 중심으로 가는데요. 주변에서 이런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나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공룡이라는 분야만 전문적으로 파고든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책을 많이 읽어서 실제 같은 책을 주어줘도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독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다독.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는 방법을 이렇게 습득을 했다면 이 이후의 활동은 어떻게 좀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 같은 책을 읽으면 정우한테 정우야 책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애가 잘 얘기를 이해를 한 것 같은 잘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들은 질문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어른들도 강의를 들으러 가셔서 자꾸 강연자가 뭐지요? 그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싫죠. 정말 그분이 싫습니다. 네.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나마 편안하게 다가가는 이유는 절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보는 건 좋아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부담감 없이 들으실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거죠. 한때 우리나라 독서 시장에요.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창의력이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 2년이 지나니까 또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유행처럼 따라가시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자꾸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정말 싫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해 주실 내용이 독서 활용 독서 활용. 단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다면서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독서를 4단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가 쏟아 넣어주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단계고요.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네요. 이 4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예. 대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첫 번째 단계를 하시다가 많이 지치세요. 정말 육아서를 많이 읽으시면서 수다장이 아이가 아이를 천재로 만든다. 언어의 샤워를 해줘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네. 실제적으로 처음엔 많이 쏟아 넣어주시는데 아이가 표현을 잘 안 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다라고 느끼시면 에이 해야지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멈춰버리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첫 번째 쏟아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인풋이 예를 들어 1000개를 넣어줬으면요. 10분의 1만 건지셔도 대단하게 성공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모두 머리 그릇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보다 빨리 이해를 했던 아이가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아이도 있을 거고 네. 어쩌면 저처럼 이해를 못하신 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애가 잘 표현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거든. 우리 애는 머리 그릇이 크구나.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구나. 이 아이가 나중에 더 큰일을 해야 될 아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넣어주세요. 표현을 하려면 컵에 주스를 따르면 주스가 그 잔을 넘쳐야 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쏟아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주는 것도 쏟아 넣어주시는 거지만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한 장만 펼쳐놓으시고 그 장면을 꾸며주는 이야기도 사실은 쏟아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네. 아이를 데리고 은행에 가셨죠. 그러면 은행에 갔을 때 우리 아이 눈에 보여지는 모습도 한 장의 그림과 똑같아요. 그 그림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은 저금하러 은행에 왔어. 그런데 보니까 은행에는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네. 네. 저쪽 코너는 대출을 상담해 주는 곳이고 이쪽은 입출금을 하는 곳이고 또 우리 안전을 도와주시는 경찰관 아저씨도 계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머릿속에 그림을 넣어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머리에다 그림을 넣어주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쏟아 넣어주는 단계가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네. 드디어 우리 아이가 표현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두 번째 표현하는 단계에서 어머님들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질문을 던진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시장에 가보면 알고 있는 거랑 답변하는 것이랑 이게 답인지 모르는 아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시험을 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쓰고 싶은 답을 쓰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그게 답인지 몰랐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다른 아이가 답변을 하면 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애가 알고 있는데 잘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실제 답변할 때 모르면 모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질문하시기 전에는 답변을 하는 화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피터팬을 예를 들어 볼까요? 네네. 피터팬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피터팬을 좋아하는 아이가 매일 읽어달라고 했죠.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피터팬, 네가 만약에 피터팬이라면 웬디를 집에다 보내줬을 것 같으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보다 엄마가 만약에 피터팬이었다면 웬디 집에다가 안 보내줬을 것 같아. 그러면 피터팬은 또 엄마가 없는 거잖아. 이게 끝이에요. 너는? 이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생각을 그렇죠. 말해야 되는 건가요? 엄마가 예.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를 엄마의 답변으로 해주시면 아이들이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아, 이런 게 답변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피터팬을 또 읽어주고 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피터팬이었어도 엄마 보내줘야 해. 웬디 엄마는 웬디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플 거니까 엄마도 너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이가 나중에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요. 아. 세 번째로는 네.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그런 다른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아이가 듣고 난 다음에 저는요 웬디 입장도 생각해보고 웬디 엄마 입장도 생각해보고 피터팬의 입장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웬디가 엄마 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건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충분히 돼야만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단계인데요. 그렇죠. 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그칩니다. 세 번째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거 훈련시켜 주시려면 저는 뉴스 앵커의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 성찰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독서를 정말 많이 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네 번째 단계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논리적으로 말하는 아이,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시키는 아이. 아마 이 시대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는 논리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올바른 네. 독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이 같은데. 네 단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단계.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선생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어머니 지난 시간에 걸쳐서 두 번째 뵈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혹시나 이 프로그램 보시고 나서 나는 부족한 엄마가 아닌가? 내가 책을 잘못 읽어준 건 아닌가? 또는 내 목소리가 별로거나 또는 내가 재밌게 읽어주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닌가 자책하실까 봐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나 엄마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정말 귀한 생명을 잉태하셔서 귀한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소리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되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분인걸요. 저는 그래서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에게 책 읽기 전에요. 먼저 어머님이 에너지 모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육아는요. 엄마가 건강해야 쉽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집안일도 많고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훨씬 더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건 바로 어머님이시고요. 어머님이 에너지 모으셔서 행복해지시고 나면 우리 가정도 그리고 아이도 책 읽기도 행복해질 겁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위한 독서 교육 3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은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